여러분, 마늘은 건강식품의 왕이라고 불리죠.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암을 예방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20년간 진료하며 마늘 때문에 건강을 무너뜨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혈압을 낮추려고 매일 날마늘 10쪽씩 드셨다가 간 기능이 무너져 입원하셨고, 80대 한 여성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원인은 약과 마늘의 위험한 궁합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이 된 거죠. 이 채널은 신생 채널이라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에서는 앞으로 정보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만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마늘이 약이 되는 경우와 독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루 몇 쪽까지 먹어야 하는지, 약과 함께 먹으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간과 치매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는 안전한 마늘 섭취법까지 저의 20년 경험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늘, 참 좋은 음식이죠. 예로부터 자연이 준 항생제라고 부르고 우리 밥상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늘 마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잘 먹어야 보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공복 생마늘 10쪽의 비극 박 할아버지 사례. 얼마 전 진료실에 72세 박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으로 배를 감싸고 계셨어요. 선생님, 배가 불에된 것처럼 아파요. 자세히 여쭤보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마늘이 혈관 청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하루 10쪽씩 씹어 드셨다는 겁니다. 처음 이틀은 속이 시원한 듯 했는데 5일째 되자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고 트림과 속쓰림이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헐어 있었고 궤양 직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돼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 위가 먼저 항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이제부턴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멈추지 않은 출혈 김 여사님 사례. 68세 김 여사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고 계셨는데 지인에게서 생마늘이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을 듣고 하루 7쪽씩 꾸준히 먹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피가 잘 멈추질 않았습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니 혈액이 너무 묽어져 지혈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이 가진 항응고 작용이 아스피린의 효과와 겹쳐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길게 이어진 겁니다. 이 이후 김 여사님은 익힌 마늘 위주로 하루 2쪽 이내로 줄이셨죠. 삼간이 힘들어하는 순간, 마늘은 강한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간이 그 성분을 해독하느라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소 간이 약하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이 날마늘을 장기간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훌쩍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마늘 농축액을 매일 2큰 숟가락씩 드셨다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올라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마늘을 끊고 2주 후 재검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4. 안전하게 먹는 법. 의사가 권하는 마늘 지침.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날마늘은 하루 2쪽 이하, 특히 위가 약하면 아예 익혀 드세요.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 아스피린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마늘 기름이나 장아찌는 오래 보관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드세요. 불규칙하게 많이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을 반복하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늘은 잘 먹으면 혈관, 면역,
뇌 건강까지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지만 무심코 먹다 보면 위, 간, 혈액을 동시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가 좋은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마늘 이렇게 먹어야 약이 됩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이라도 먹는 시간, 방법, 조리법이 다르면 효과는 커지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날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강한 황화합물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위산이 분비되며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위험, 궤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사의 권장법 아침이 아니라 식사 중반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밥, 국, 반찬 사이에 끼워 먹으면 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은 익힌 마늘을 권합니다. 구이나 찜, 국에 넣으면 매운맛과 자극은 줄고 알리신은 적당히 남아 효능을 유지합니다. 이 하루 안전 섭취량.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마늘 하루 하나에서 2쪽, 익힌 마늘 하루 3쪽에서 4쪽 정도가 안전합니다. 이 이상은 위장, 간, 혈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3. 마늘을 약처럼 쓰고 싶을 때 시간대별 효과. 점심 활동량이 많아질 시간대이므로 마늘이 주는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좋습니다. 직장인이나 활동적인 분께 추천. 저녁 소량만 드세요. 특히 위가 예민하면 자기 전 마늘은 속쓰림과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마늘 조리법의 과학. 마늘은 썰거나 다진 뒤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이 알리신이 마늘의 항균 항암 혈관 보호 성분입니다. 익히기 전 10분 기다리기 이렇게 하면 가열에도 알리신이 비교적 많이 남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 알리신은 기름에 잘 녹아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5. 마늘 보관 시 주의. 껍질을 벗긴 마늘은 냉장보다 냉동 보관이 안전합니다. 다진 마늘은 오랫동안 실온에 두면 세균 번식과 독소 생성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 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안에 소비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마늘은 위를 해치지 않고 혈관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마늘이 특히 필요한 사람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늘이 필요한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 지금까지는 마늘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늘은 어떤 사람에겐 천연 보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몸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마늘을 믿고 매일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늘이 특히 필요한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 손발이 늘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저린 분들,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루 한쪽 2쪽 정도만 드셔야 하고 지나친 섭취는 금물입니다. 감기나 잦은 염증에 시달리는 분, 마늘의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다만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혈압이 높은 분, 마늘 속 유황화 합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오전 점심에 드시면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마늘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 마늘의 매운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익힌 마늘로 바꾸거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 마늘은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하는데 이미 간이 약한 분은 무리한 섭취가 오히려 간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 환자나 지방간이 심한 분은 장기적으로 대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 와파린, 아스피린 등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멍이 쉽게 들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늘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먹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며 발견한 마늘을 약보다 잘 쓰는 비밀 조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마늘 건강법의 진짜 관문입니다. 마늘은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에 이로운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맞는 짝이 있듯 마늘도 건강을 배로 올려주는 짝이 있고 반대로 독처럼 바꾸는 짝이 있습니다. 마늘과 찰떡궁합 건강을 더해주는 음식, 꿀. 마늘 특유의 강한 자극과 매운맛은 꿀과 만나면 부드러워집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높이고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로 환절기에 기침이 심한 70대 어르신 환자분이 매일 아침 잘게 다진 마늘 반 쪽에 꿀을 올려 드셨더니 2주 만에 기침이 거의 사라졌죠. 생강. 마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생강은 몸을 데워줍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손발이 항상 차가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생강차에 마늘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면 감기 예방 효과도 뛰어납니다. 올리브유. 마늘의 항산화 성분 알리신은 지용성이어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절여 놓고 하루 한두 쪽 드시면 혈관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죠. 실제로 지중해 연안의 장수 마을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을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해로운 조합. 양파, 부추, 파. 마늘과 비슷한 자극성 향채류를 한꺼번에 먹으면 위점막이 심하게 자극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나 녹차를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늘과 커피를 같이 드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술과 마늘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술안주로 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간세포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소주와 함께 구운 마늘을 즐기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병원에 오셨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궁합만 잘 맞춰도 마늘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하지만 궁합을 알았다면 이제는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또 어떻게 조리해야 약효가 극대화되는지 아셔야겠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한번 먹고 끝나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건강 동반자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른 채 무심코 먹다 보면 약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드리는 마늘 황금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엔 탄수화물과 먹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바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죠. 하지만 빈속에 마늘을 넣으면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구토, 심하면 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밥, 죽 또는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마늘을 잘게 썰어 달걀 프라이에 올리거나 밥에 살짝 곁들여 먹으면 위를 보호하면서도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2. 저녁엔 혈액순환을 돕는 시간. 저녁 식사 2-3시간 전에 마늘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말초혈류가 원활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마늘은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건강 타이머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너무 늦게, 특히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지켜주세요. 3.
조리법은 섞어서가 정답. 마늘을 생으로만 먹거나 반대로 너무 익혀서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인 알리신이 풍부하지만 자극이 강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익힌 마늘은 알리신은 줄지만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S-알릴 시스테인 같은 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일은 생마늘, 4일은 구운 마늘이나 마늘찜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마늘찜은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껍질째 찌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위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죠. 4. 절임 마늘은 오래 먹는 비결. 마늘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간장이나 식초에 절이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 절임 마늘은 피로 회복에 좋고 간장 절임 마늘은 밥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단, 절임액이 너무 짜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니 싱겁게 담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절임액을 드시지 말고 마늘만 건져 드시는 걸 권합니다. 5. 하루 권장량 꼭 지키기. 마늘은 하루에 생마늘 1쪽에서 5쪽이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 설사, 빈혈, 심하면 간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마늘은 조금씩 오래 먹는 것이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마치 오래 함께할 좋은 친구처럼 적당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마늘은 시간, 조리법, 양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늘을 먹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지키면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늘의 좋은 점을 100% 누리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1.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주의.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생마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이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위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생마늘 피하기. 속이 자주 쓰리거나 궤양 진단을 받은 분은 생마늘이 상처 난 위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마늘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해 드세요. 3. 과다 섭취는 피로 독. 하루 권장량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과하면 독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4. 공복 생마늘 카페인은 최악의 조합. 아침에 마늘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이건 위 점막에 이중 자극을 주는 조합입니다. 속쓰림, 설사, 장 불편감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여러분, 마늘은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가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완충 섭취, 저녁 혈액순환 타이밍, 생익힘 병행법, 절임 활용, 그리고 하루 권장량.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마늘은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매일 먹는 마늘 어느 요리에나 빠짐없이 들어가죠. 저도 굉장히 마늘 좋아하고 자주 먹습니다. 마늘에 대해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 그 차이 오늘 식탁에서 마늘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모든 식재료에 대해 앞으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마늘을 드시는데도 속이 불편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이 건강 여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표시입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